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무려 30년 넘게 권력의 정점에서 그 힘을 휘둘렀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음에도 3명의 군주를 직접 갈아치우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까지 만들며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죠. 대체 그는 누구였으며 과연 어떤 비결로 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한 개인의 능력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얼마나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한량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한명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비범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철저하게 명문가 자제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던 시대였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뛰어난 스승 밑에서 교육받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이 성공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비록 대대로 관직에 몸담았던 양반 집안이었지만 그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세력이 크게 기울어 명문가라고 부르기엔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는 과거 시험에서도 번번이 낙방하며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관직 하나 얻지 못한 채 한양 저작거리를 떠도는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내를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격동의 시대가 그에게 부여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켜쥔 한명회 자신의 탁월한 역량 덕분이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은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왕의 등극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 이를 틈타 수많은 세력들이 저마다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특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를 겸비했던 수양대군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은밀하게 왕위를 향한 야심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궁궐 안팎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소문과 음모가 싹트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 역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한명회는 운명처럼 수양대군과 엮이게 됩니다. 당시 수양대군은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책사들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의 추천을 통해 한명회라는 인물을 소개받게 됩니다. 첫 만남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량처럼 보이는 젊은 사내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수양대군에게는 다소 건방지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지닌 인물이었죠. 그는 수양대군의 숨겨진 야망을 꿰뚫어 보았고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 보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고 한명회 역시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인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들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속내를 확인했고 이내 권력을 향한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약점,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는 불명예는 한명회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존의 권력체제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와 과감한 결단력으로 수양대군의 가장 믿음직한 책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까요? 한량 한명회에 감춰졌던 야망이 수양대군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역사의 물줄기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진진한 전개를 함께 살펴보시죠.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숨겨진 야망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주인을 찾아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그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역사의 물줄기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운명적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한량으로 불리던 한명회에 감춰졌던 야망이 수양대군의 손을 잡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불안정한 왕실을 틈타 왕위를 차지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대업의 핵심에 그는 오직 한명회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한명회에게 이 순간은 자신의 미천한 출신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정치적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을 세상에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좁은 방 안에서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실상은 피로 얼룩질 미래의 청사진을 치밀하게 그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음모와 잔혹한 결단이 숨쉬고 있었죠. 한명회는 계획의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인물 파악 능력으로 각자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는 원로 대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이들을 제거할 명분과 함께 피를 보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망설이는 수양대군에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대업을 이루려면 반드시 피를 묻혀야 합니다라고 설득하며 역사의 계유정난으로 기록될 피의 쿠데타를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단종의 측근들을 일거에 제거할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침내 1453년 10월 그날 밤은 유난히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을 뒤덮었을 때 수양대군과 한명회를 비롯한 책사들은 작전 개시를 명령했고 무장한 병사들은 거침없이 궁궐로 진입했습니다. 고요하던 한양의 밤은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피냄새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담장을 넘는 그림자들,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도 한명회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이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피는 새로운 권력의 주춧돌이 되었고 한명회는 이 잔혹한 숙청의 중심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으로 반대파를 가차없이 제거하며 수양대군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치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섰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판단,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는 과감한 실행력이 결합된 한편의 숨막히는 정치 드라마 그 자체였죠. 모든 것이 한명회의 손바닥 위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서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계획을 진두지휘하며 피바람을 몰고 온 책사 한명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도 과거 급제자도 아니었던 한량 한명회는 이제 조선의 판도를 뒤흔든 킹메이커로서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냉혹함,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예리한 통찰력은 그를 단순한 책사를 넘어선 시대를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성공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며 살아있는 권력의 시대를 열게 될까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피바람 몰고 온 계유정난이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하자 한명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킹메이커로서 권력의 정점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변방의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격변의 중심에서 그는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죠. 세조는 그에게 가장 큰 공을 세운 정난 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렸고 이 지위는 한명회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얻고
조정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권력 공고화는 단순히 공신책봉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교묘하고도 치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죠. 바로 혼인을 통한 왕실과의 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차례로 왕비의 자리에 앉히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첫째 딸은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의 왕비가 되었고, 이어서 둘째 딸은 성종의 왕비가 되었으니 그의 가문은 말 그대로 조선의 국본과 한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의 외척으로서 한명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권력의 성벽을 쌓아 올렸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가지를 뻗어나가듯 그의 힘은 왕실의 혈통을 통해 조선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세조시대를 넘어 예종, 그리고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3명의 왕조에 걸쳐 막강하게 이어졌습니다. 한명회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장인이자 외척으로서 조정의 중요한 결정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그의 의견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국의 흐름을 읽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세를 이끌어가는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죠. 물론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암투와 견제가 그를 둘러쌌지만 한명회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예리한 통찰력과 냉정한 결단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때로는 과감한 숙청으로 때로는 교묘한 회유로 그들을 무력화시켰죠.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냉혹함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오랜 세월 권력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노회함과 지혜까지 더해져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노회한 표정으로 조선의 전국을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왕을 만든 킹메이커를 넘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되어 조선 초기의 격동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두려움과 경외심이 함께했습니다. 과연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권력의 성벽은 영원히 흔들림 없을까요?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권력 시스템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사류 또는 사옹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죠. 이는 당시 조선의 4명의 원로 대신 중에서도 으뜸가는 인물로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그의 손바닥 안에서 주무르는 듯한 위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와 냉혹함은 이제 깊은 연륜과 노회함으로 숙성되어 마치 거대한 노목이 뿌리내린 것처럼 조선의 권력 지형에 단단히 박혀 있었죠. 그가 한마디 던지면 조정은 술렁였고 그의 눈빛 한 번의 대신들은 숨을 죽이며 모든 결정이 그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풍파 앞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마련이죠. 한명회의 권력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정치적 전략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심지어 왕실과 사돈을 맺으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 올린 듯 보였지만 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속에는 언제든 자신을 덮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동하던 조선 초기,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한명회조차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의 삶은 탁월한 개인의 역량이 시대적 기회와 맞물렸을 때 과연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만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3명의 왕을 갈아치우고 자신의 딸들을 왕비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업적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한명회의 이야기는 권력이 가진 본연의 속성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권력이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때로는 그 권력을 쥐었던 사람마저 집어삼킬 수 있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완벽해 보이던 정치적 술수와 치밀한 계산도 결국은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한낱 파도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했던 한명회. 그러나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권력 시스템은 결국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며 결국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그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의 말년은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삶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조직과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수많은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권력 관계와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의 성공과 몰락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내는 빛과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명회라는 이름 석자가 조선 역사에 남긴 족적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도합니다. 평범한 한량에서 시작하여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된 남자, 한명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권력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면모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처럼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명회의 삶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의 시대가 남긴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현재의 삶에 현명하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